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 세 개의 회사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이끌고 가는 그런 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회사가 시스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현재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회사를 한번 볼게요. 구글은 현재 매출이 1966억 달러 정도 되고 마켓캡은 1.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천조 회사가 이미 넘는 거죠. 네, 거의 2천조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1597억 달러, 마켓캡이 2.12 트릴리언 달러. 아마존도 매출이 4191억 달러이고 마켓캡이 1.83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등 마켓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애플,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가 아마존, 네 번째가 구글입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리더인 이 세 개의 회사가 현재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 개의 회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비즈니스 영역이 있다가 점점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은 1998년에 이제 만들어졌죠. 닷컴 열풍의 이제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포털이나 검색 광고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해서 크게 이제 성공을 한 그런 회사죠. 이제 점점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확대를 해서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IoT, 모바일, 휴대폰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CEO는 산다이 피차이고요. 그 다음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창업을 했죠. 이 두 사람은 스탠포드 동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구글을 만들었고, 유명한 그 에릭 슈미트가 거기 회장도 한때 이제 지내게 됐죠. 주요한 비즈니스는 현재 검색과 광고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우리가 이제 뭐 서치할 때 늘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글의 이제 자회사는 유튜브, 잘 아시는 요새 뭐 엄청 뜨고 있죠. 딥마인드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알파고를 만든 회사입니다. 웨이모, 현재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고의 회사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메이저 비즈니스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CEO는 사티아 나델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면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하고 나서 사티아 나델라의 이제 지금 3대 CEO를 하고 있는 거죠. 메이저 비즈니스는 이제 클라우드와 윈도우, 오피스 다 쓰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회사로서는 링크드인은 다 아실 거고 스카이프도 아시죠? 근데 깃허브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깃허브는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다 올리냐? 깃허브에다 올려요. 그래서 깃허브는 전 세계 개발 소스 코드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에 이 깃허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죠. 아마존은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책방으로 시작했죠. 온라인 책방. 그게 이제 커져서 온라인 쇼핑몰이 됐고, 그게 또 커져서 클라우드가 됐고, 그게 또 커져서 지금 아마존 프리미엄, 미디어 비즈니스까지 갔죠. 아시다시피 이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에 몰두하겠다 해서 CEO를 은퇴를 하고 앤디 제시라고 하는 분한테 AWS의 책임자의 그 아마존 그 CEO 자리를 이제 물려줬습니다. 현재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는 오디블, 자포스, 홀푸드 같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를 클라우드 분야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죠. 구글, 알파벳은 구글의 이제 모회사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약 5.5%밖에 안 됩니다. 구글은 클라우드를 예전부터 했지만 그 클라우드는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클라우드고요. 대외적으로 비즈니스 한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5% 정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원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안 하다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현재 레베뉴가 약 26% 정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제 원래부터 이제 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해서 현재 12.5% 정도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12.5%가 작은 것 같지만 아마존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12.5%가 이제 전 세계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넘버 원이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구글입니다. 이 구글은 검색 비즈니스 시작한 걸 아시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런 초대용량,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검색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많이 썼던 RDBMS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한 게 구글 파일 시스템입니다. 구글이 이때 논문을 이렇게 제출을 했죠. 근데 이 논문을 보고 야후에서 근무하던 더그 커팅이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해서 이걸 아파치 재단에 기부를 하고 아파치 하둡이라고 이름을 줬죠. 하둡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빅데이터에 아주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하둡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구글은 엄청나게 이걸 검색하는 거, 이걸 돌릴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회사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서버들을 자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검색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또는 이 AI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검색 광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군가 거기다가 광고를 올리고 거기서 누군가 이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웹페이지에 광고란이 있고 누군가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이렇게 주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서로 비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를 인수를 한 이유가 또 뭐냐, 이 AI를 어떻게 하면 그 검색 엔진에 쓸 수 있을까 해서 구글은 굉장히 돈과 사람과 시간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구글은 AI의 모든 그런 그 기술들을 검색에 이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와 또 자기들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AI를 결합을 해서 오토 ML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오토 ML은 우리가 AI 전문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데이터만 있으면 그 AI 전문가처럼 이 오토 ML이 뒤에서 AI를 돌려줄 수 있는, 또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토 ML이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하고 이거를 결합을 해서 굉장히 요새 이제 센세이션하게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특이한 부분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런 구글이 개발된 기술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클라우드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 락긴이라고 하는데, 쿠버네티스는 시스템을 여러 개의 서버를 쓰고 여러 개의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전체를 하나의 패키징화 시켜서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넣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패키지를 싹 드러내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아주 멋진 기술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구글을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면 늦게 출발했다. 그러나 원래부터 원천 기술은 다 가지고 있었다. 지금 비즈니스 마인드로 살짝 바꿔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특히나 고객의 락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줌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떠오르는 AI와 클라우드를 결합을 해서 구글은 앞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열심히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공이 문제를 이제 야기를 시키죠. 이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은퇴를 해요. 사회를 위해서 공익 사업이나 또는 뭐 자선이라든 이런 거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대 CEO가 스티브 발머예요. 근데 이 스티브 발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를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왜 망하게 됐느냐? 당시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가는 거를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또 당시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 오픈소스화 바람이 불었어요. 이 개념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이 시대의 흐름에 반대되는 정책을 피고 있다가 점점 이제 회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근데 사티아 나델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완전히 모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정비했어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발을 해서 그놈을 이게 서비스, 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서비스에 있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프트웨어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사티아 나델라가 대성공을 거둔 게 이제 오피스 365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크게 성공을 해서 지금 정부와 또 AI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팀스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팀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새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업에서 팀 단위 업무를 클라우드화 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팀끼리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모든 개발자가 쓰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개발하는 그런 IDE라고 하는데 이걸 또 오픈소스로 시켰죠. 그리고 윈도우 안에 윈도우하고 거의 경쟁이 되는 리눅스이죠. 리눅스를 윈도우 안에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개발을 어디서 했냐면 이제 그 애플에서 했죠. 이제 윈도우가 많이 쓰고 윈도우가 굉장히 편하니까 윈도우로 굉장히 개발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이제 그 메타버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보죠. 현재 있는 메타버스는 주로 애들 게임용이고, 거기서는 세미나나 또는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인데, 본인들은 이 메타버스를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상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메쉬라는 서비스예요. 그게 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메쉬에 또 이제 이 어떤 미래를 이제 걸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가 이 클라우드에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화 시키고, 또 이 비대면 기업의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터넷 책방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 대성공을 한 게 뭐냐면 추천 엔진이죠. 이런 책을 읽으신 분은 이런 책도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을 자꾸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책방이 점점 커져요. 근데 추천 엔진이라는 건 사실 책방뿐만 아니라, 또는 뭐 TV도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다 추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본인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그 전자상거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가맹점들을 막 유치를 하죠. 사실 가맹점이 가만히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하나가 이 클라우드, 이 전체 이 데이터 센터에 하나씩 입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맹점이 입점하면서 이 전체 시스템 자체를 클라우드 컨셉으로 쫙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그런 그 가맹점이 B라는 가맹점하고 서로 비즈니스가 달라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그게 이제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비즈니스를 쫙 하게 된 거죠. 기존에 있는 고객도 만족시키고, 새로운 기업 고객도 이제 만족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클라우드 이전을 시도를 하게 돼서 2006년부터 시작한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갑자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를 안 했고, 구글은 더 안 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존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아마존은 완전히 시장을 홀로 개척을 했고, 시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최고 강자가 된 거죠.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의 40% 이상의 그 마켓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냐? 이 아마존의 아주 엄청난 그런 이 경쟁사, 이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이런 테크놀로지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 클라우드에 뛰어들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 아마존의 이 마켓쉐어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이죠. 아마존이 이제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해도. 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은퇴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죽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과연
제프 베조스 없이 앤디 제시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존을 제일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퀘스천이긴 합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 회사가 서로 다른 그 배경에서 출발을 했지만 미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충돌이 되고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체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자가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